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난영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사진들이 우리들의 눈길을 끌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고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엔 또 어떤 취재하고 오셨어요? 이제 그동안 정치에 너무 편향돼 있었는데 다양한 취재를 했습니다. U20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을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그 축구 취재를 많이 다녔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 이런 것도 취재를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화요일에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참석한 모습이죠. 네. 여기는 서울역입니다. 이날 사람들은 그 착잡한 표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네. 그 TV 속 모습 말고 실제 현장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구속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집중됐어요. 네. 저 때가 오전 9시 10분경이었는데요. 기자들도 아침 일찍부터 사실 새벽부터죠. 거기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예상하기로는 사실 올림머리는 이제 못했을 것이다. 올림머리는 아닐 거란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지금 사진에서도 보이지만 올림머리를 하고 나왔어요. 예, 저도 올림머리를 안 한 모습은 어떨까 이런 걸 상상했었는데 네. 집게핀을 이용해서 약식 올림머리를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재임 중일 때하고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네. 법정에 들어간 모습 한번 볼까요? 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입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네. 저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왼쪽 가슴에 배지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걸 잘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희가 통상 피고인들 사진에서 손에 차고 있는 수갑이나 이렇게 수영번호 같은 배지는 정보나 인권보호 차원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사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얘기거리가 있어서 원본을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자세히 보면요. 배지에 503 수감모로 적혀 있고요. 위에 서울구는 이제 서울구치소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위에 지금 빨간색 글씨로 나대불츠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나대불츠 저도 참 생소한 이게 무슨 말이지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언뜻 봐서는 뜻을 전혀 알 수 없고요. 법조계에 따르면 나대불츠는 이번 국정농단 피고인들을 구분하려고 구치소 측에서 부여한 일종의 부호라고 합니다. 네, 그럼 각각 나대불츠 글자마다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나는 국정농단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붙는 글자고요. 대는 대기업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은 블랙리스트의 첫 글자에 불을 딴 거죠. 그리고 츠는 스포츠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면 국정농단, 대기업, 블랙리스트, 스포츠하고 관계 있는 피고인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또 참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나대, 그러니까 대기업 사건 피고인이고요. 네. 조윤선 전 장관한테는 나불이 붙었어요.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이라는 뜻입니다. 최순실 조카 장시호에게는 나츠 이렇게 붙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엔 나대불츠, 국정농단, 대기업, 블랙리스트, 스포츠 모든 것에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21년 전에도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길지 않은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3명의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는데요. 노란 모자 쓰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누군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뒷모습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방금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얘기를 했었는데 같은 날 오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네.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입니다. 네, 이날 인파가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정권 교체 후에 첫 추도식이니까 그만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15,000명이 참석을 했고요. 차분하면서도 약간은 밝은 분위기였다고 하네요. 네, 말 그대로 눈물과 웃음이 교차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노 전 대통령의 상징이 된 노래죠. 상록수에 맞춰서 1,004마리 나비를 날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고요. 그때는 또 이렇게 먹먹해 하던 문 대통령도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손수건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옆에 권양숙 여사도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네요. 네, 대선이 치러진 지 한 2주죠. 2주 만에 대선 승리 소식을 알리려고 이제 봉화까지 간 건데요. 노 전 대통령이 더 많이 생각이 났겠죠.
이날 문 대통령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다. 현직 대통령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임무를 다한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가슴에만 간직하겠다. 대단한 각오가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죠. 재임 기간 중에는 친노, 친문이라는 진영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통합의 길로 가겠다는 네. 뭐 그런 약속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 장 더 볼까요? 네. 문 대통령이 인사말을 마치고 이제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는 장면인데요. 무대에 서 있는 노 전 대통령 모습과 한 컷에 이렇게 잡힌 겁니다. 네. 노 전 대통령이 마치 친구 잘 다녀오게라고 인사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저도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표정 같은 데서 그런 게 느껴지는데요. 대통령이 된 친구가 임무를 잘 완수하고 돌아오도록 배웅하는 전임 대통령이네요. 네. 이날 그 문 대통령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겠다고 했습니다. 참여정부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노무현 정부 여러 위치에서 국정을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공과 과를 모두 경험한 문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기다라는 검정 승용차 한 대가 있고요. 공사장 같기도 하고 뒤에 건물 같기도 하고 어디죠? 네, 건물이 아니고 이게 세월호입니다. 지금 세월호가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세월호의 지붕 네.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차는 아시다시피 장의차고요. 월요일 세월호 3층 선미 객실에서 온전한 형태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구명조끼와 옷을 입은 채 발견된 유골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사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 위에 보시면 작업자들이 예를 갖춰서 관을 세월호 밖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네. 현장 수습본부는 온전한 형태로 나온 유골인 점을 고려해서 이날 처음으로 운구 절차를 장례식처럼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장례식에 쓰는 관이 사용된 건데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사람들이 예를 갖춰 도열하고 있는데요. 앞에는 미수습자 가족들도 있고요. 네, 미수습자 가족들 마음은 어떨까요? 이날 수습된 유골은 일반인이죠. 미수습자 이영숙 씨로 추정됩니다. 운구한 유골에서 이 씨 신분증이 나온 건데요. 네. 현장 관계자는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원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네, 지난번 단원고 고창석 교사 유골이 확인되기까지 12일이 걸렸습니다. 이번 유골의 신원도 하루빨리 밝혀져서 가족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벽 앞에서 뭘 하고 있는데요? 예, 벽 앞에서 손을 가져다 대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이스라엘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네. 저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성지 통곡의 벽입니다. 좀 더 넓게 찍은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얘기 듣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벽을 마주보고 서 있는데요. 머리에 쓴 게 지금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키파라고 하죠. 유대인 전통 모자입니다. 유대인 모자를 쓰고 유대교 성지 통곡의 벽을 마주한 트럼프 대통령인 거죠. 네, 미국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던데요. 네, 그게 참 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네. 미국 현재 대통령이 공식 일정으로 통곡의 벽을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방문을 안 했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미국의 친이스라엘 행보를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보여줬다는 상징적인 장면일 수 있는 동시에 미국 정부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한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은 예루살렘의 지위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협상으로 결정돼야 한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통곡의 벽 사진을 한 장 더 보시죠. 네. 오른쪽에 있는 이 벽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무척 거룩하게 여기던 곳입니다. 기원전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제2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남아있는 게 이 벽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유적으로 남은 이 벽에 모여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통곡의 벽 이렇게 붙은 거죠. 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네, 현재 이 벽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슬람의 바위 사원과 알-아크사 모스크를 둘러싸는 더 큰 벽의 일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관할권을 놓고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곳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문을 한 거예요. 네, 이번 방문에 동행한 사람 중에 트럼프 사위 제러드 쿠슈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방카의 남편이에요. 예.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방카도 결혼 전에 쿠슈너를 따라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요. 네. 후보 시절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공약들을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당선 후에 신중한 정책들을 펴고 있긴 한데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주목됩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바둑 대국 장면이네요. 네, 알파고와 중국 커제 네. 구단의 대국이 있었습니다. 화요일에 있었던 첫 번째 대국 장면입니다. 왼쪽이 현재 세계 랭킹, 바둑 세계 랭킹 1위죠. 커제 구단이고요. 네. 오른쪽은 알파고 대역으로 항상 나오는 구글 딥마인드의 프로그래머죠. 아자황 박사입니다. 네. 아자황 박사도 아마추어 6단의 바둑 실력 갖고 있다는 얘기 있던데요. 네. 알파고가 지시하는 대로 지금 돌을 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인간과 컴퓨터의 입장이 거꾸로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컴퓨터가 지시를 하고 이거를 인간이 지금 실행한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다들 커제에 관심을 두는데 뭐 알파고 대역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커제 구단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세계 랭킹 1위의 바둑 기사가 지금 머리를 막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이날 첫 대국에서 알파고가 완승을 거둬버렸어요. 단 한 번의 흐름을 내주지도 않으면서 완벽히 커제의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하고 대국 벌인 지 지금 1년 2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그동안 훨씬 더 강해졌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예, 일단 그 하드웨어 면에서요. 칩을 최적화시켜서 연산 속도가 몇십 배 이상 빨라졌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네. 이세돌 대국 전에는 그 인간 기사들이 뒀던 바둑 기보를 대량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는 아예 기보를 참고하지 않고 혼자 바둑을 두며 실력을 다져가는 그런 방식을 썼다고 하네요. 네. 말하자면 예전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기발한 수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둔 거죠. 그럼 알파고가 지금 인간의 그 통상적인 방법을 거의 뛰어넘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런가 봅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 인간보다 더 완벽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바둑을 둔다는 건데요. 네. 바둑 국가대표 코치 이영구 구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 알파고가 두는 바둑을 봤을 때는 저렇게 둬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네. 근데 지금은 저렇게 두는 거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파고가 이 바둑기에 등장한 뒤에 프로 기사들도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유로운 그런 발상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제 인간의 바둑까지 바꿔놓고 있다는 거죠. 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인 아자황 박사를 자신의 대역처럼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네. 바둑이라는 게임 자체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파고를 통해서 본 인공지능의 발달, 앞으로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럭에 뭔가 실려 있는데요. 집 같은데요? 예, 보시면 트럭이 한 대가 아닙니다. 뒤에 또 계속 뒤로 있는데요. 쭉 있는데 네. 세 보면 8대네요. 그게 뭘까요? 지금 트럭 앞에 현수막 보니까 강릉 산불 임시주택 수송. 위에 그럼 실려 있는 게 지금 임시주택이에요? 예, 사진 속에 정답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지난 6일에 강원도 강릉 삼척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구호 지원 기관이죠. 희망브리지 전국재구호협회에서 임시주택 8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임시주택, 이동식 주택이 이제는 낯선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설치됐는지도 한번 사진을 볼까요? 네. 콘크리트로 바닥을 마련해놨네요. 네, 저쪽에 보면 이렇게 장독대도 있습니다. 원래 그 주택이 있던 자리입니다. 네. 화요일에 임시주택이 파주에서 옮겨졌고요. 임시주택 내에 전기 배선하고 간이 상하수도관이 설치되고 입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산불로 졸지에 집 잃은 이재민들에게는 진짜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물론입니다. 그 희망브릿지 전국재구호협회에서 이번 산불 피해 주민 돕기 성금과 물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초 기준으로 기부 약정을 포함해서 10억 3천여만 원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럼 자리를 잡고 있는 임시주택 모습도 한번 봐야겠죠? 네. 와, 트럭 위에 있을 땐 되게 작아 보였는데 안 작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내려놓고 보니까 굉장히 큽니다. 네. 가로는 6m, 세로는 3m 크기입니다. 평수로는 5.5평 정도 되는 건데요. 성인 2~3명이 살기에는 뭐 그럭저럭 시설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아까 최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전국 재해구호협회에서는요, 다음 달 2일까지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재난을 당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정성이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긴 어디죠? 네, 뭐 아찔해 보입니다. 네. 고층 빌딩 숲에서 외줄에 의지한 모습인데요. 장소를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광장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저렇게 공중을 날아다니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멀리서 보니까 더 잘 알겠는데요. 기구에 지금 끈을 매달아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네. 안전장치가 된 상태에서 이러고 있는데요. 네. 저건 지금 공연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서울광장에서 매일 점심시간에 맞춰서 서커스 공연을 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네. 이번 공연도 공중에 떠 있는데요. 이번엔 훌라후프 사이에 몸을 이렇게 기대고 균형을 잡고 있는데 아찔해 보이는데요. 네. 저기 밑에서 보고 있는 유치원생들 표정도 한번 보세요. 조마조마한가 봅니다. 귀엽게 지금 줄지어서 구경하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서울광장이 서커스 공연장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매일 점심시간에 서커스 공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광장에서요. 그런데 사실 요즘 저 서울광장 한쪽은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서커스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곳은 저 오른쪽 구석 광장이고요. 네. 시청 앞 잔디밭엔 저런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저기 써 있는 현수막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설치한 텐트 맞죠? 예, 맞습니다.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죠. 이런 보수단체가 1월 21일부터 저 공간을 점거하고 있는 건데요. 대형 텐트 40여 동을 설치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광장에 잔디를 심었는데 저 부분을 빼고 전체의 77%만 심을 수 있었다고 그러네요. 합니다. 네. 원래 서울광장에서 행사 되게 많이 열리잖아요. 네. 지금 날도 따뜻해져가지고 다양한 행사들이 더 많이 열릴 텐데. 아닌 게 아니라요. 그 텐트촌이 지난 1월에 들어섰는데요. 그 이후에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행사들이 있었는데 약 30건이 취소되거나 연기가 돼버렸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울시도 난감한 입장이겠죠. 시 관계자에 따르면 법적으로 행정 대집행이나 뭐 강제 철거 이렇게 나설 수 있지만 국민 통합 차원에서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계속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한쪽에서는 서커스가 펼쳐지고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불법 텐트촌이 몇 달째 자리를 잡고 있는 서울광장의 풍경입니다. 화합과 통합의 차원에서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